이제 날씨가 흐리다 맞죠? 자, 서머스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자, 여러분들이 서머스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머스쿨 방학이 굉장히 짧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좀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학년별로 생각을 하자면은 고1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신을 무조건적으로 좀 잘 챙겨야 된다. 요즘은 N수생들이랑 재학생들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는 쪽으로 가서 교과와 학종을 잘 조합을 해서 수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느낌이라서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2는 이제 사실상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돌았다, 그죠? 이제 내가 좀 수시로 원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정시로 가야 될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일 거고,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는 생기부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최대한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챙겼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능이 좀 빨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랑 이런 과목들을 내신도 준비하면서 기출이나 이런 파트들도 공부를 같이 병행을 꼭 방학 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3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죠? 이제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종이 본인이 유리할지, 교과가 유리할지, 아니면 좀 논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시면은 담임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 주실 거고,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 어떻게 방향성 있게 좀 작성을 할지, 이런 기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잘 해 드릴 겁니다. 고3은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나 어차피 6평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6평 이후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이 굉장히 어렵게 반영이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6, 9평이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보통 쉽게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이 어려우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되기 때문에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체감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 정도 내공이 좀 어느 정도 쌓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시 지원이나 수능도 좀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학년별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러셀 센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층이 있습니다. 여러 층이 있고, 지금 여기 오리엔테이션 듣고 있는 여기 공간이 여러분들이 강의실이거든요. 단과 수업을 듣게 되는. 그리고 9층, 12층, 13층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습해야 되는 공간. 그래서 자습하는 공간과 수업 듣는 공간이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이나 그냥 불필요한 낭비되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급식 신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여기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 내에서 이런 단과나 급식, 이렇게 자습을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선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러셀 센텀이 이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자습관 시간표거든요. 보면은 이제 보통
수능 시간표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보통 50분이잖아요. 50분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표를 보시면은 이제 50분에서 최대 100분까지도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일 건데, 보면 1교시부터 총 8교시까지 의무자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심야자습까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08시에 등원을 하면 영어 단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밥 먹고 점심 먹고 1시 반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듣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상담이라든지 단과 수업이 듣는 공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과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선택자 학습. 방학이 짧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최대한 나와서 공부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시간표는 어차피 배부한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일과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어떤 롯데센터마을에 등록을 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자마자 핸드폰을 반납을 할 거예요. 핸드폰 보관함에 본인이 앉아있는 좌석 번호에 이제 내서 이제 출결카드나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출결카드도 배부가 될 거거든요. 그 출결카드를 이제 게이트에 태깅을 하고 그다음에 좌석에 착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영어 단어가 테스트지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거 받아가서 이제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고 개별 채점을 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끝나면은 아침 스트레칭, 학생들이 아침에 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잠 좀 깰 겸 요렇게, 그리고 단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과 수업을 듣고, 그리고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진행을 하는 학생들을 로비의 상담 부스에 나와서 상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오전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점심시간을 갖는다. 요렇게 오전 일과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후가 되면은 1시 반에 이제 영어 듣기가 진행이 돼요. 영어 듣기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고 나중에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또 끝나면은 이제 오후가 되니까 나른해지니까 밥도 먹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또 다 잠 좀 깰 겸, 그리고 오후 단과 있는 학생들은 시간 맞춰서 단과 듣고, 또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진행을 이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단과 선생님들이랑 이런 질답하는 시간들도 요 오후 타임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후 일과가 끝나면은 다시 저녁 시간 1시간 갖고 또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그래서 10시까지 의무자습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10시 이후에는 심야자습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야자습을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심야자습 신청서란이 게시판에 각자 남녀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서란에 여러분들 이름 적고,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기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당직 근무자분들이 이제 출석 체크 또 추가적으로 하고, 그래서 심야자습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진행을 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심야자습, 그래서 12시까지 심야자습 하실 분들은 꼭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7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시에 등원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8시에 딱 맞춰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건물 자체가 전부 다 학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홀수층, 짝수층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줄을 굉장히 길게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등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또 여름이고 하니까 덥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피해서 등원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롯데센터 학원의 출결 관리를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여러분들 출결 체크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이트 출결 찍으면 어머님들한테 이제 등원 문자가 갑니다. 누구누구 학생이 등원을 하였습니다 라는 문자가 가고, 매 교시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합니다. 앉아 있는지, 어디 화장실을 갔는지, 이런 부재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지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출결체크 카카오톡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러셀 센텀 발음 공부 전용 자습관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식이 있어요. 채팅창에 보면은 몇 층 무슨 반, 이제 몇 번 좌석에 앉는 누구 학생입니다. 어떤 사이로 지각할 것 같습니다. 요런 양식으로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안 하시면은 무단 지각으로 인해서 벌점을 받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사유들은 7시 반에 이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8시에 일어났는데 저 지각할 것 같아요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시 반에까지는 그런 사유들을 꼭 적어 주셔가지고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2개의 채널이 뜨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크가 이제 파란색인 거, 바탕화면이, 하나는 바탕이 흰색인 게 2개가 뜹니다. 러셀 센텀을 치면. 그래서 파란색인 러셀 센텀은 단과나 결제 부분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채널에 남겨주시면 되고, 학생 관련 스케줄이나 갑자기 학생이 타학원 일정이 생겨서 외출해야 된다, 뭐 조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 채널 러셀 센텀 발음 공부 자습 전용관 출결 관리로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몇 층에 누구 학생인데 지금 외출해야 됩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서 학생을 불러서 이제 외출시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꼭 구별을 해 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통 출결 관리를 작성을 실수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가지고 단과 각종 결제 관련된 거는 파란색 마크가 되어 있는 러셀 센텀 채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학생 관련 출결이나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크가 흰 바탕인 채널에 남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질문,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질답을 하고자 하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각 층에 뭐 오른쪽 편에 보면 컴퓨터들이 한 대씩 있어요. 11층 같은 경우에는 로비에 보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청서 컴퓨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단과 선생님들이 시트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국어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국어의 어떤 선생님 시트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몇 분, 몇 시 몇 분에 수강생인지 비수강생인지 하고 어떤 내용인지 하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학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수학 선생님들을 시트를 클릭해서 이런 시간대나 학생 이름,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기재하시면은 그 시간에 내려가서 질답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하면은 어떤 시간대에 내가 질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돼요. 줄 서서 뭐 질문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려고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할지를 뭐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질답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과 선생님들이 직접 질답을 받으시기 때문에 뭐 조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과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질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듣기나 이제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일날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즘 영어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6평이 지금 1등급이 1.47%예요. 작년에 영어 1등급이 4%대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지문 독해가 어려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트렌드가 약간 선지 구성이 힘든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 실력을 올려놓지 않으면은 영어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걸 맞추려면 영어가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겠죠. 아마 절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영어에서 1, 2등급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머지 등급 조합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나 지금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완성 부교재의 단어장을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단어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릴 거거든요. 첫 등원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하루에 거의 한 50개씩 그러면은 보통 한 1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학 기간 동안 영어 단어를 좀 더 수준 높게 외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듣기 또한 요즘에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89점, 78점 딱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듣기를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내가 레벨이 높다 생각하면 요즘에는 영어 듣기 하면서 쉬운 지문들도 먼저 독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방향성들에 대한 것들도 연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출도 등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평일날 듣기 진행 1시 반부터 진행을 한다. 요런 교재들도 여러분들이 등원을 하면은 책상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과표나 이런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별로 외우시면 되고 좀 내가 단어 수준이 높다 하면은 미리 외우지 않고 미리 아는 내용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만 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간 영어 단어가 좀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외워서 친다든지 요렇게 자기 각자만의 패턴대로 방식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쌤한테 제출해서 확인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런 진도표나 일정표들 게시판 꼭 확인해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영어는 요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고 듣기 단어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묶음으로 해가지고 프린트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등원하면은 배부가 될 거기 때문에 잘 외우셔서 영어 성적 어느 정도 1등급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활적인 거나 러셀 센터 들어오시면은 생활적인 관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뭐 다른 학원에서나 좀 자유분방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러셀 센텀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규칙과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핸드폰 관련된 내용이 좀 규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휴대폰 소지나 휴대폰을 보관함에 제출을 안 한다든지 휴대폰을 몰래 자습관 내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무조건 벌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벌점 내용들 한번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되고 지각이나 취침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벌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주의를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습 목적의 인터넷 사용도 굉장히 좀 많이 벌점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와이파이를 잡으면은 요런 뭐 학습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른 목적으로 뭐 게임을 본다든지 요렇게 하면은 의도적인 거죠. 그쵸. 그럼 바로 벌점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벌점이 총 5점이 되면은 공고 퇴원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자습관을 단과를 사용할 수 없게끔 공고 퇴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지각이나 이런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소통을 해서 최대한 무단 이탈이나 무단 지각이 없게끔 소통을 잘 해주시면 되고 자습관 내에서 충분히 이제 취침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그쵸? 폰을 만지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잠은 집에서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자습관 내에서는 자습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규정들이나 한번 읽어보고 이런 공고태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문자나 이런 것들 링크가 아마 발송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중식이나 석식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학소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될 건데 거기에 보면은 식단표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제 진행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보면 아마 여기 문자는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클릭을 하시면은,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 일에 클릭을 하면 중식, 석식 메뉴를 보고 체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날짜에 체크를 해서 일자별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멘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내역 확인을 다시 누르시면은 일괄적으로 다 떠요. 본인이 신청한. 그리고 거기에 혹시나 잘못 실수를 하면은 X를 눌러서 취소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괄 선택을 해서 결제 인증 번호 받기를 누르면 4자리 번호가 떠요. 그거를 저희가 층이 9층, 12층에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로비에. 그래서 거기에 누르면은 여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떠요. 그래서 그 입력란에 요 번호를 치면은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녀분들 폰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본인 걸로 해서 결제를 해서, 왜냐하면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머님들이 인증번호 받고 자녀분이 따로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 폰으로 직접 신청을 해서 본인 인증번호를 받고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사와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식이나 이런 것들 시간 아낄 겸 공부 시간을 늘릴 겸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식까지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입시 담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같은 이제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다 각 반마다 이제 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입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보통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인데,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과 선생님들이 아마 담임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단과는 이제 단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자습관 내에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배정돼서 이제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는 이제 생활관리나 학습관리나 입시관리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 학습관리가 보통 중요하겠죠. 그 고3들 같은 경우는 입시관리나 이런 것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시 담임 선생님이 입시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해서 수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그 성적으로 지금 어느 모의고사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작년 지난 재원생들 입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만들어졌을 때 어디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해서 이제 입시 관리 관련된 이제 상담들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 알려주시면 되고,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내가 학종을 노리긴다 이러면은 생기부를 좀 보여주셔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습 관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풀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기준에서는 공부량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학생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플래너나 이런 것들 중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비중 있게 하고 있는지, 어느 과목을 좀 덜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짧은 방학 시간에 들어오면은 최소 10시간은 공부를 해요.
그럼 10시간에서 최대 뭐 12시간까지 공부를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율을 보통 어떻게 짤 것 같아요? 공부를. 각자 다 다르겠죠?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6시간을 해요. 그리고 국어는 보통 2시간? 국어가 좀 약간 약하다 하는 학생들은 3시간. 이렇게. 영어는 보통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죠. 아니면 1시간 정도 한다든지, 감 차원에서,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어를 그 정도 공부하고 1등급을 바라죠. 그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월수금, 만약에 생지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월수금, 뭐 나머지 시간 월수금 격일제로 이제 월수금을 공부한다든지, 화목토 다른 과목에서 지구과학을 한다든지, 요렇게 해서 이제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학을 3시간씩 매일 하는 게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아까 얘기했다시피 5, 6시간을 한다 했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적이 안 오르는 데는 좀 약간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임선생님이 체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면 수학 1일 30제라고 있어요. 수학 1일 30제는 이제 보면은 보통의 학생들이 1일 30제 문제가 한 30문제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냥 연습장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공란이. 거기에 좀 올바르게 적으라고 그 공간을 이제 격자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어떻게 풀죠? 여기 풀었다가 지웠다가 저기 풀었다가 여기 풀었다가. 그럼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푼 과정이 뭐죠? 잘 모르죠. 오답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체킹을 안 돼요. 혹시나 검토를 하다가 뭐 실수를 뭐 6자를 8자로 볼 수도 있는 거고 9자를 뭐 실수해가 긴장을 하니까 실수 오류나 계산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똑바로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의 진짜 잘 적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 적고 그러면 맞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수학 1일 30제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풀어요. 그럼 다음 달 되면은 요거를 이제 틀린 부분만 따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본인만의 약간 오더노트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수학 30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리논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고하는 과정이 올바른지 보려면은 좀 똑바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연습들을 수학 30제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여름 방학 기간 전 1000단어 목표치를 가지고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플래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한 내용들, 보통의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잘 적죠. 그쵸? 개인 플래너도 작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쓰나요? 써요? 진짜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래너를 잘 안 써요.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때만 잠깐 일주일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그거를 장기간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에 공부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생각보다 본인이 잘하는 과목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못하는 과목을 얼마나 일주일에 메꿔가는 과정들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분들에 대한 뭐 성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지만, 플래너가 저희랑 상담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자료예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를 잘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여학생들 같으면 꼼꼼히 잘 해요. 남학생들은 보통 검사를 하면은 보통 한 5줄 적고 끝. 수학 뭐 몇 페이지 끝, 국어 몇 문제 뭐 요렇게 끝,
영어 독해 세 지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는 만약에 미리 계획을 못 짜더라도 오늘 한 내용들은 다 적어봐야 돼요. 다 적어서 어떤 내용이 부족한지를 다음에 채워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지 수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합니다. 플랜을 작성을 안 하고 고득점을 받는 애들은 극히 드물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야지 성적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검사를 담임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등원을 하면은 책상 위에 플래너랑 수학 1일 30제랑 그리고 영어 단어집 그리고 영어 듣기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책상 위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일정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검토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어 입학원서라고, 요거는 작성을 하셔가지고 등원할 때 담임선생님한테 주시면 돼요. 지금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요거를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 요 부분들을 다 적어주시고, 다른 타학원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다른 뒤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취약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입시적으로 원하는 부분들, 뭐 제가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어떤 뭐 생기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의 전형에 대한 수시, 정시에 대한 궁금증, 그러면 의대를 몇 개를 틀려야지 의대를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누적 백분위가 몇 프로가 돼야지 의대를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면은 담임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대학을 희망하는지, 어느 학과를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담임선생님한테 뭐 요구할 게 있고 뭐 말씀드릴 게 있다 이러면은 작성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원할 때 요거를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온라인 자석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어느 정도 내가 체크할 수 있게끔 온라인 자석을 예약을 할 거거든요. 오늘 8시에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우선 처음에 재원생 인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러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원생 인증을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석 하기 전에 요 순서대로 재원생 인증 완료까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자석 예약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좌측 하단에 보면은 좌석 예약이라고 뜰 겁니다. 좌석 예약을 누르시면은 요런 화면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단과 좌석을 누르시면 지금 보통 요 화면이 뜰 거예요. 1이 뜰 거거든요. 그럼 1은 예약 가능한 숫자를 클릭할 수 있는 1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 뜨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이 보통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1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배정된 반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성별 꼭 확인해 주시고, 반 확인 그리고 성별 확인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안 맞다 하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하기를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뭐 A-1, A-2, A-3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저희 자습관에 들어오면은 2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1번부터 몇 번, 그러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좌석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는 A-01, 02, 03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보면은 9층부터 알려드리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자습관 2번 자리를 앉고 싶어요. 그럼 2번 자리를 앉고 싶으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B01 자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B01 자리. 내가 9층에 2번 자리를 앉고 싶으면 B-01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드릴 겁니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은 안내만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자나 이렇게 다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화면 그대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몇 번 자리를 앉고 싶으면 내가 몇 다시 몇을 클릭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다른 학생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플랜 B처럼 다른 좌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첫 번째 클릭이 안 되면 두 번째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어느 정도 봐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하고 싶으면 B-01을 클릭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층은 이렇게, 그래서 남학생들은 좌측으로, 여학생들은 우측으로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 배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요 앞쪽 라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창문가예요. 창문가. 요쪽으로 밑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앞쪽 부분일 거고 여기가 뒤쪽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층도 보면 어차피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7번을 앉고 싶다 이러면은 B-06번을 클릭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셨다가 화면이 뜨면 클릭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8시에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에 화면이 뜰 거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화면이 뜰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3층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다릅니다. 13층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녀석이 얼마 남지가 않나요. 13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존 재학 정규반인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선 요런 비어있는 자리를 좌석 예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런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에어컨 위치니까 혹시나 에어컨 바람이 좀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근처는 좀 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쪽 색깔 쳐지는 부분이 서랍장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서랍장을 쓰고 싶으면 요쪽 편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 요쪽에 앉고 싶다 이러면은 요 좌측 이렇게 서랍장 위치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위쪽이 창가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쪽이 뒤편이다, 좌석간의 뒤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좌석도를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 좌석 번호 기억했다가 클릭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13층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좌측편에 이렇게 뜰 거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측편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20시에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셔가지고 노트북이나 PC나 이런 것들 패드나 태블릿으로 폰으로 하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20시에 원하는 자리 미리 첫 번째 뭘 할지, 두 번째 혹시나 안 되면 두 번째 뭘 할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런 진행 사항이 어려우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꼭 확인하시고 사항들 미리 확인하시거나 확인하시고 재원생 인증 꼭 해두시고, 그래서 온라인 좌석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지금 마치고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층별로 이제 담임쌤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학생들 쓰고 그냥 고1 서희치 연고대반이 들어갈 거고요. 그 12층 같은 경우에는 HS 고3, 고2
그래서 고3 서희치, 고2 서희치 남학생, 그리고 고3 남학생 연고대, 고2 연고대 남학생, 이렇게 12층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9층 같은 경우에는 고3 연고대 여학생, 그리고 고2 서희치 여학생, 고2 연고대 여학생, 그리고 고3 고2 블루반, 그 고1 그1 남학생, 그리고 고2 고3 그린반, 이렇게 해서 층별로 이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석도 확인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등원하면은 담임쌤이 다 안내가 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셨죠? 네, 이런 부분. 어차피 채널에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널에도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담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건데, 자주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그 11층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 접수라든지 뭐 이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 강의실 만약에 단과를 듣는다 하면은 수업 전에 20분 전에 내려와서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우리가 아까 체크했죠. 언제 아까 이거 유인물 받으면서 그것처럼 어떤 수업을 들으러 왔다, 누구누구 이름을 말하면은 추적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추적 체크를 하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나 추적 체크가 안 되면은 자습관에 혹시나 여기가 있으면은 확인해서 보내드릴 건데, 혹시나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추적 체크가 안 되면은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추적 체크를 하고 배정된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추적 체크를 하고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자습관에 와서 자습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습하다가 수업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서 단과 수업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9층, 12층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을 이용을 안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른공부 자습관 내에서는 이제 태블릿, 노트북 개별적으로 들고 와서 진행을 하고 와이파이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학습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습 목적에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뭐 따로 프린트나 이런 거를 유의물을 출력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9층, 12층에 복사기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서머스쿨 개강은 1차는 이제 내일 진행을 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방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첫 등원 문자가 갔을 거예요. 거기에 꼭 언제 등원을 하는지 꼭 조사를 하는 문자에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월요일 날 1차적으로 개강을 하고요. 그 2차는 20일 날 토요일 날, 요때 20일 날 굉장히 많이, 금요일 날 어차피 방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일 날 학생들이 보통은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방학을 하더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와서 등원을 해서, 어차피 등원 일자별로 문자에 보면은 쭉 15일부터 20일까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날에 등원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첫 등원 문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등원 날짜 이런 거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각 층에 담임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꼭 하셔가지고 뭐 건의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건의사항도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자를 보면은 학소공 초대 문자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자녀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보통은 뭐 모의고사나 입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면 올해 입시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쭉 올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급식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자로도 갈 거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초대 들어오시면은 이제 닉변을 해주셔가지고 누구누구 엄마라든지 누구누구 아빠라든지 이렇게 형식대로 양식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입학 원서나 이런 거 잊지 않고 등원하는 날짜에 꼭 담임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등원 첫 등원 문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첫 등원 일자 꼭 저희한테 발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머 기간 짧지만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목표를 한 것들 이룰 수 있게끔 담임선생님들도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담임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어려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잘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